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매월 찾아오는 주제죠. 9월 운세입니다. 드디어 이제 8월이 가고 9월이 오는데요. 제가 드디어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지긋지긋한 더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8월까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기가 무서운 더위였어요. 오히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뻔하게 고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안에 꼼짝없이 에어컨을 틀고 갇혀있는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휴가철 잘 보내셨길 바라고 또 이번 더위는 저도 너무 힘듭니다. 네, 해롱해롱. 저도 모르게 막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는 너무 힘든 8월이 아니었길 바라면서요. 9월부터 우리 진짜 하반기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휴가철도 끝나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조금 성과를 내주거나 약간 숨차게 달려가야 하는 하반기인데요.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9월부터 힘내실 수 있도록 또 오늘 타로 야무지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양한 후원 기능을 통해 엔젤 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3번, 2번, 1번, 4번. (1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9월 운세가 너무 궁금한데요. 길, 흉 이렇게 한 장씩 뽑아봤거든요. 궁금하시죠? 뒤집어 볼게요. 자, 길과 흉이 이렇게 상반되는 카드로 나오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금성의 카드가 길조로 떴는데요. 우선 우리 여러분은 9월에 사람들 간에 좀 교류하고 즐기는 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다. 그 속에서 좀 기회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걸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반가운 인연을 만나게 될 그런 기운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9월에는 약속 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더위가 한풀 조금 꺾이겠죠? 9월이면. 그러면 좀 약속 잡기가 괜찮아서 8월에 너무 더워서 미룬 약속이 있다면 9월엔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흉에는요, 수성카드인데 이게 열심히 이 꿀벌이 노동을 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이 돌아가거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좀 업무 향상을 이뤄야 할 때 그럴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흉이라고 한다면 9월에 바로 시동이 잘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좀 많은 것들을 해내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좀 빨리 지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약간 유연한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조에는 사람들 간의 교류와 즐기는 자리 속에서 좀 피어나는 어떤 우정이나 좋은 관계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고, 또 흉은 너무 빡빡하게 그 업무 계획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힘들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 흐름 보면서요, 9월의 흐름도 한번 유추해 보죠. 오. 아, 그랬구나. 자, 우리 여러분, 8월에 약간 좀 해이해지셨다는 느낌 받으시죠? 아,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게 많은 거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니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늘어진다, 늘어져. 날이 너무 더워.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속 관리, 운영하려면, 뭔가 나의 커리어적으로 좀 안정적이게 잘 꾸려가려면 내가 이렇게 나태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흐름으로 나왔다는 건 9월에도 어느 정도는 이런 흐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악마 카드가 나의 모습, 나의 현재 일어나는 일의 성격으로 나올 때에는 다소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내가 습이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 뭐 아니면 배달 음식 중독, 이런 거 너무 많죠. 이 중독이라는 게 꼭 심각하게 막 그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 삶을 옥죄는 일상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종류의 중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활을 좀 건강하게 잡아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8월인데 9월에도 이러한 숙제가 좀 계속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여러분이 내가 엄청나게 막 고군분투하거나 체계적으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지속되는 정도의 나의 능력이나 기술력이나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걸 믿고 내가 이렇게 조금은 늘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또 어느 마음 한켠에는 따로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이라던가, 뭐 책을 읽고 싶다던가, 스스로 내면 안에 좀 몰입을 해서 오로지 혼자만을 위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가, 그런 미뤄왔던 숙제를 하는 그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잘 돌아가고 있고,
주변에서도 나를 잘 따라주고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겠지만 9월에는 사소한 습관, 나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는 일 또는 나의 존재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의 부족한 모습 또는 내가 감추어 놓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실수했을 때 조금은 내가 부끄러울 때 그럴 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8월에는 워낙 이제 여유도 없었고 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아마 만족하기 어려웠던 어떤 수준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괜히 그 말 한마디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계속 되새김질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조금 내가 계획한 대로 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더라도 약간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금성, 교류 카드도 나온 만큼 일 속에서 채울 수 없는 어떤 인정 욕구 또는 뭐 유대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외의 시간에 좀 채워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꼭 직장 내에서 또는 사업 안에서 뭐 동료들끼리 뭐 그와 연관된 사람들끼리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더 뭔가 시야도 트이고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겨야 또 동력을 받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동력도 얻고 하니까 9월에는 꼭 약속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 9월에 좀 더 필요한 조언들 뽑아볼게요. 자세하게 일, 금전, 주변 환경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 일, 금전, 오, 환경. 아하. 자, 우선은 일과 관련해서 교황 카드가 떴는데요. 자, 교황도 어떤 교육이나 체제 속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속성이 굉장히 커요. 공동체에 대한 속성.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거나 내가 아는 게 전부야 라는 그런 태도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요.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더 알아야 할 것 같아. 좀 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공부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신다던가 관련한 정보를 얻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관리자 또는 중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꼭 절대적으로 맞다, 옳다, 어느 쪽에 서는 게 더 맞다 이런 편가르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중심을 잘 잡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서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교황의 속성은 스승에 대한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본보기가 되어줘야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습에 악마가 떴잖아요. 이 좋은 본보기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죠. 그쵸? 그래서 무언가 다 잡으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좋은 롤모델, 본보기가 되어주기 위해서 또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먼저 그런 사람이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하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10번의 펜타클이 떴는데요. 오,
9월에는요, 새로운 부를 창출하거나 뭐 수익을 더 늘린다거나 그런 류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잘 꾸려가는 것에 금전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적금 만기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번 관리를 해준다던가 부동산 또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들어올 때가 많고요. 또는 요즘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장을 더 늘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본기를 체크를 해본다던가, 더 결속력을 단단하게 한다던가, 신메뉴보다는 지금 있는 메뉴들 또는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이제 강화시켜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지금 계속 하고 계셨던, 맡고 계셨던 프로젝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잘 마무리하시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오히려 이게 밑바탕이 돼서 추후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끌림이 있으시다면 미팅은 자주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일이 명확하게 착수되기까지는 9월 안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네,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를 뽑았는데 페이지에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면 길하다라는 건 무언가 새롭게 해보려는 사람, 투자해보려고 하거나 공부하려고 하거나 자산을 불려보려고 하거나 부가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본다던가 그런 분들이 좀 좋은 영감을 심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온 신입들을 좀 챙겨준다던가 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새롭게 뭔가 좀 투자해볼 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에 관련해서 이제 소통을 하다가 뚫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초심자들이 많은 장소이기도 해요. 약간 우리가 뭔가 일이 익숙해지거나 무료해지거나 좀 이렇게 늘어질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 보면은 막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아, 나도 저런 시절 있었는데 하면서 좀 더 마음을 다잡게 되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치는 장소나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런 태양의 카드가 결론에 나오면요, 보통은 우리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대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시야를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이야기를 듣고 교류하면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9월에 이거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와, 여러분 너무 신기하네요. 둘 다 어떤 관계적인 조언이 나왔어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일단 Relationship Change라는 수비아 오라클 카드는 여러분에게 있어 필연적으로 필요한 관계적인 변화가 들어올 텐데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관계의 변화라는 게 이별이나 내가 그렇게 반길 만한 그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그렇게 관계가 된 게 오히려 잘 됐다. 지나고 나니 그게 다 어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실 거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더 잘 풀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이런 딥 노잉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관적으로 끌림이 있는 뭔가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같고 공감하는 것 같은 또 나와 비슷한 듯 느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내 마음속에 또는 내 삶 속에 불쑥 찾아올 거래요.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말고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지금 카드들을 둘러보면 교류에 대한 속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월에 좋은 인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여러분 9월도 화이팅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9월에 어떤 운세가 들어와 있을까요? 길, 흉 이렇게 뽑았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9월엔 화끈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우선 기란징조에는 화성의 뱀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 공공연한 적, 의심, 논쟁, 기만 뭐 이런 키워드가 따라오긴 합니다만 사실 화성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왔다거든요. 최고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8월까지 우리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거, 정말 걱정만 했던 거, 고민되고 걱정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분들 있다면 9월에는요, 좀 적극적으로 시동을 걸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전투력이 상승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말빨이 좀 좋아진다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언행을 했을 때 그거를 참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싸우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여러분이 잠자코 참아왔던 거, 억눌러 왔던 거, 그냥 회피해 왔던 거 이런 것들은 9월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시는 게 길하겠습니다. 그리고 흉은요. 정반대의 카드가 나와서 이거 정말 명확해요. 흉이 오히려 평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게 흉이 된다는 건 뭐예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력하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뚫고 가라, 좀 해결하고 가라, 정확하게 짚고 가라.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과연 내가 그냥 무마시켜 왔던 문제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흐름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음, 그러네요. 우리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탓을 하시는 경향이 있나 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놨다면,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더 성실하게 더 노력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패턴이 좀 보여요. 내가 좀 더 실력이 있었더라면, 능력이 출중했더라면, 뭐 기타 등등등 많잖아요. 내 탓을 할 만한 것들은 너무 많죠.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라기보다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경험해봐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라고 하거든요. 그건 노력과는 좀 무관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뭔가 많은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운과 상관없이 기회를 잡게 될 수도 있고, 인연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존재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타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에서 주는, 하늘에서 주는, 세상에서 주는 이 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여러분이 알아갈 만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대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할 때 내 탓이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나는 언제쯤 완성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탓을 하기보다는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맞아,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좀 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좀 봐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해온 일에서 짬바가 몇 년인데 경력이 얼만데 내 자리가 어떤데 이때까지 쌓아온 어떤 성과들이 얼만데 내가 이런 것들로 쩔쩔매선 되겠어?' 하는 그런 심리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데 9월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나의 관념이나 습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사의 펜타클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떴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것만 추구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는 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행동한다는 거고, 그 예측 가능한 범주는 대체로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나 사람 또는 일만 추구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의 고착화 현상을 겪고 계신 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사람은 인풋을 해줘야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극들은 꾸준히 좀 있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그만큼 좀 다양한 인풋을 하고 있었나? 요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면 9월에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해결책을 본다던가 찾게 된다던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요. 세 장의 카드 좀 더 뽑아 볼게요. 여러분의 일, 금전, 주변 환경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 일, 금전. 오. 야, 기사의 모습들, 장군, 기사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우리 여러분, 9월에는요, 전투력이 진짜 상승하나 봐요. 그리고 이 전투력을 잘 써줘야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전투력이 강해질 때 엄한 데에 이 에너지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꾼이 되겠죠? 내가 정말 공부를 하거나 적재적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이런 에너지를 쓰면 엄청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괜히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고 그죠? 평소에 불만 있었던 거 그 연인한테, 친구에게, 지인에게 화풀이하게 되고 그런 데에 에너지를 쓰면 득이 없겠죠? 그쵸? 오히려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요. 내가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요. 에라이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답니다. 사실 지금 모습은요. '아 그래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자. 안정적으로 가는 게 최고야.'라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변수를 두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그만큼만 딱 숨 쉬고 살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자. 결과가 중요한 거야. 1등 하는 거야. 가자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에 여러분이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다소 좀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느낌? 그게 체력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죠. 또는 금전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해야지.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야 뚫고 가지.
그래야 다시금 내가 달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확실하게 하고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무언가에 전력을 다해 내신다면 확실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전운에서요. 기사에 소우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되지만 어떤 재능이나 잠재성을 발출해내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금전운도 상승되고 나의 잠재성도 특화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검을 든 기사는요.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요. 이게 전차의 장군과 완전 비슷한 요소죠. 지금 불길이 막 솟고 있는데도 겁내지 않고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강단이 있어야 내가 수익 창출을 하든 또는 잠재성을 발현시키든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겁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세세한 걸 다 챙겨서 가려고 하면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런 기사들, 장군들 나올 때는요. 아주 자잘자잘하고 사소한 부분들은 그냥 과감히 버리고 가는 그런 좀 강단도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9월에는 좀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뭔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즉시 행동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런 기사는 공격만 뜻하지는 않아요. 방어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사들이 늘 공격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방어해 둬야 하는 것들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 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위험은 언젠간 올 것이니 미리 철저하게 대비, 방어해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장사하시거나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물건 발주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이벤트를 준비한다거나, 다음 프로젝트를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놓는다던가, 인력을 좀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7번의 완즈가 나왔습니다. 7개의 지팡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차에 대한 속성을 따라가요. 부딪히면서 배운다, 부딪히면서 해결한다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장 모두 이 전투력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뭔가 혼자 버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또는 내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결과만 바라고 있었다면 이제는 행동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여러분의 뭔가 능동성, 적극성, 전투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이라면요. 어디든 나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집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독서실이나 도서관 또는 카페 이런 곳이 되겠고 또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뭔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 나가봤던 모임이라던가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리라는 그런 의지를 발동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소가 어딜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지금 대체로 바깥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안 가본 장소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약간 좀 늘어지는 장소보다는 빠르게 돌아가는, 조금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장소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플렉서블, 유연함에 대한 카드와 주변 환경, 자연 환경 이런 메시지를 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우선 이 플렉서블, 유연함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이 일을 함에 있어서 또는 삶을 꾸려감에 있어서 적당히 흔들려도 된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왔던 거, 안정적인 거,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오히려 내가 아유, 믿져야 본전이지. 아, 이러나 저러나 뭐 어떤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하면서 움직인다면 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해결책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기회를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9월에는 확실히 나의 그 틀을 좀 깨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environment, 환경과 연관한 카드가 나왔는데 뭐 이 카드는 환경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유기농 채소를 키워본다던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아본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해주면 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적인 카드의 뉘앙스를 보고 이 카드를 해석해 보자면 우리도 어찌 보면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 자연의 일부가 고여 있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으면 어때요? 썩을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건 이 자연은 피어나고 지고 썩으면서 이런 순환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우리 여러분이 그런 순환의 개념, 내가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적절한 때에 또 숨이 죽고 땅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고 또 다시 새싹이 되는 그런 순환의 경험이 좀 부재하시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요. 조금 유연하게 나도 자연의 일부지. 뭔가 꽃을 키워보시거나 뭐 야채 요즘에는 키트 있잖아요. 그거 키트 키워보면서 새삼 내 안에 있는 생명력도 함께 느끼는 그런 그 경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9월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9월이 궁금한데요. 길, 흉 이렇게 뽑았어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9월은 확실히 우리 여러분이 정화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란징조에 토성에 낙하하는 새가 나왔는데요. 이건 내가 초몰입을 하는 그런 일 또는 집중력이 강화된다던가 성찰, 깨달음을 얻는 것과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나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나의 어떤 분야에 총 동력을 해서 내가 초몰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논문을 쓴다던가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에 좀 이런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직관력이 굉장히 좋아짐을 나타내기도 해서요. 9월에는 내가 너무 정신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사색하는 시간을 꼭 확보해 두실 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또 흉에는요. 진짜 흉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악마 카드인데요. 이 악마가 의미하는 건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중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스마트폰 중독 있죠. 이 핸드폰 안 보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전부 다 뿅뿅뿅뿅 하고 걷고 있습니다. 저는 길에서는 절대로 핸드폰을 보지 말자는 주의이긴 한데 이어폰도 그래요. 무튼 이러한 중독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식사나 이런 것들도 식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나태함 이런 것들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 요거 흉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럴 때에는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 저는 그럴 의지가 잘 발동이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뭐 아직 학생분들이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좀 부탁을 한다거나 또는 학원에 등록한다던가 독서실, 뭐 스터디룸 이런 것들 예약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핸드폰 감옥, 휴대폰 감옥인가?
그거 이제 그 시간이 돼야 열리는 그런 박스도 팔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요거 유혹에서 좀 잘 빠져나오셔야겠습니다. 장치를 좀 두세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때가 됐네요. 때가 됐어요. 우리 여러분도 왠지 9월에는 내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라는 생각 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데스가 떴기 때문인데요. 이 데스라는 건 여러 가지 직업적인 변화로 보기도 합니다.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아예 내가 다른 분야로 가려고 한다던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도 나오기도 하지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내려놓음, 내가 과거와는 절대 같은 굴레로 살지 않겠어 하는 강한 마음을 먹을 때에도 이런 데스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이제는 나의 역치, 한계치가 예전과는 다름을 느낀다. 이런 부분에서 데스가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거 못했을 텐데 이런 거 있죠. 예전 같으면 진즉에 포기했을 텐데 견디지 못했을 거야. 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9월에는 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운에서도요, 확실히 좀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달리기를 하면 옆에서 페이스 조절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나요? 러닝메이트라고 하나? 무튼 그런 옆에서 보조적으로 나를 계속 집중하게 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변의 인물이나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에도 약간 그런 그 뉘앙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걸 느끼신대요. 또는 시기적으로 나를 자꾸 등 떠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데스, 끝을 상징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역치, 한계치를 뚫고 가야만 하는 시기이구나 라는 걸 몸으로 정말 마음 깊이 느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네. 뭔가 최상의 어떤 결과치 또는 내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용적인 태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뭐가 됐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좀 끊어내실 예정이다. 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여러분들은 9월의 시작이 9월에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8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힘카드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내가 좀 억눌러 왔던 거 또는 나중에 하면서 좀 미뤄왔던 잠재성이 폭발하게 되는 시기로도 보니까요. 9월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 드려볼게요. 이일 금전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자, 일 금전. 오! 그러네요. 우리 여러분 그 9월에 좀 잘 마무리해 줘야 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또는 어느 정도 완성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라던가 결과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잘 마무리해라 이런 카드가 떴습니다. 일과 연관해서 여러분의 커리어와 연관해서요. 어떤 내가 목표로 한 거, 당연히 완수했을 때 이런 모습이겠지 했던 거, 그거를 꼭
만들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더 월드는 성공과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어떤 역치를 끌어올리느라 또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요소들을 이겨내느라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느라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는 유혹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잘 이겨내고 성공으로 꼭 만들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컵 카드가 나왔는데 8번의 컵이에요. 여러분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뭔가 한켠 내려놓음이 있으실 거라고 하는데 이 더 월드랑 연관을 지어본다면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들, 더 좋아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나간 것들은 그건 그대로 그냥 만족을 해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떤 그 완성된 결과물을 보기까지 여러 가지 무수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만족할 때도 있을 거고 불만족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면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도 9월에는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짓고 하반기에 또 다른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할 텐데 다소 부진했던 실적이라던가 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이런 것들을 메꿔보고자 또 하반기에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붙잡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거대로 그냥 만족을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만족을 채워나가보자, 새로운 만족을 채워나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장기적으로 금전운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금전적인 부분에 컵 카드가 나오면요. 나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뭔가 지나간 것들을 메꿔보고자 무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퀸의 소즈가 주변 운으로 나왔는데요.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은가라는 건 좀 엄격하게 나를 다룰 수 있는 환경? 약간 이 퀸의 소즈는 기숙사 사감 선생님 같다라는 별칭을 주기도 하는데 그만큼 내가 딱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사람을 곁에 둬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판성을 깔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이라는 건 너 이런 부분은 수정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던가 또는 약간 선택적 수용을 잘 하시는 분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해서 어떤 것들을 취하고 버릴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또 롤모델 삼아 배울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지네요. 어쨌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갈 수 없고 내가 지난날에 조금 부족했던 거 또는 잘 융합시키지 못했던 어떤 부분, 결과물들 또는 미처 최적화되지 못한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미련 두지 말고 갈 길 가자. 더 큰 역치, 한계점을 뚫고 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 또는 초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 정리해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확실히 9월에는 어떤 조력자가 필요하긴 하실 것 같아요. 그 조력자라는 게 뭐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해준다거나 이런 조력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지주 같거든요. 이 아기 곰이 엄마 곰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물론 아기 곰을 케어해주고 먹을 것도 대신 사냥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든든하잖아요. 옆에 같이 있으면. 그쵸?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고 뭔가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곁에 꼭 둬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돈을 쓰면 누구나 나를 도와주는 세상입니다. 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그 정도는 돈을 지불하고 만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친구나 지인 중에 특히 나를 뭐라 해야 될까? 이 퀸의 소주가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비판성을 깔고 너는 이런 부분을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던가 또는 이런 부분은 너의 진짜 강점 같아 라는 식으로 약간 이성적으로 좀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만나도 좋고요. 대화를 나눠보면 또 그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거든요. 또 이런 patience라는 카드는 참을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견뎌내고 참고 막 억누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힘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내심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인내심이라는 건 강한 정신력이거든요. 그 강한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목적의식에서 나와요.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고 간절히 원하고 꼭 달성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몰입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의 유혹에 집중하기보다 그걸 이겨내려고 그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몰입하고 한번 시각화를 통해서 그 속에 푹 빠져보시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지금 사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사과 생각하죠. 떠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더 떠올리고 싶고 약간 그런 거거든요. 나 이제 라면 안 먹어야지? 먹고 싶어. 나 잠을 줄여야지? 자고 싶지. 그쵸?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새벽에 글 쓰고 싶어. 이런 것들. 운동해서 그 땀 쫙 빼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어. 이런 것들에 집중하라는 거죠. 네. 우리 여러분 어디에 몰두하고 싶으신가요? 9월에 한번 제대로 한번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조력자를 구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9월 운은 어떨까요? 길흉 이렇게 한 장씩 뽑아봤습니다. 자, 와, 강력한 카드 2장이 나왔네요. 우선은 길조에 태양의 교황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교황 카드는 명예와 뭔가 자존심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실적이나 결과가 잘 따라주는 그런 시기에도 나와서요. 뭐 직접적으로는 승진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조직 내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실적, 매출을 달성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뭐 공로상 뭐 이런 것들 있죠. 상 받을 일이 있으신 분들 좀 운이 좀 따라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길조에 이런 명성, 명예, 권한, 권력 이런 기운이 들어왔으니까요. 그에 따르는 노력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되긴 하겠죠. 그쵸? 특히 태양의 속성은 노력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9월, 진짜 여러분은 좀 달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흉에 대한 카드로 데스가 나왔는데, 아하. 자, 맺고 끊고 잘하시라고 합니다. 9월에 어떤 걸 맺고 끊을지 우리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뭐 정신적, 육체적 또는 삶이죠. 관계나 내가 살아온 환경, 터, 습관 이런 것들에서 내가 뿌리채 아예 그냥 덜어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새로 태어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전과는 완전히 다름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게 9월의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끝맺어야 하는 걸 자꾸 질질 끌고 가거나 아니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또 그 습들을 고치지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9월에 마음 크게 먹으십시오. 아셨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흐름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통 수비학 상담을 하다 보면 9월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사주에서도 뭐 음력으로 따지고 양력으로 따지면 몇 월에 시작하는 그런 그 시기운이 있거든요. 뭐 한 해의 시작을 음력으로 따지면 2월에 시작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수비학에서는 9월에 대체로 그 해에 필요한 과제, 미션을 달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운기가 들어오는 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런 올해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9월을 쓰시지 않을까 합니다. 음. 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8월까지는 좀 약간 지지부진했다는 느낌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좀 지지부진했죠. 제가 뭐 명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깨우친 게 많고 뭔가 좋은 기운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많을 때가 있고요. 또 나만 아는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만 아는 내재되어 있는 성과가 많을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지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은 8월에 그 내재된 성과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여질 때에는 딱히 그렇게 큰 뭐 결과를 보여줄 만한 게 없어서 어쩔 때는 스스로 그냥 일상을 잘 유지한 거 그 정도는 해준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뭐 변화도 기대할 만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확실히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 에너지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9월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 퀸의 완즈가 주변운으로 떴는데 이건 나를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주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봐서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내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관계, 영향, 이런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8월에 내재적으로나마 성과를 어느 정도 쌓은 건 어찌 보면 이런 주변 덕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주변에 열정적이고 여러분을 좀 추종한달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지지하는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뿜었기 때문에 그 힘에 힘입어 여러분이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좀 지속하고 더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 내재적인 성과를 쌓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촘촘하게 쌓아왔던 거 9월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풀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지체해야 할 이유가 없고 뭐가 뭔지 사리분별이 명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별다른 변화 없이 일상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건 안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내가 더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월까지 내가 현실이냐 이상이냐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가야 할지 명확히 할 수 없었다면 9월에는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 또는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껴지는 좋은 기운들 이런 것들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해 나가시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요. 일, 금전,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뽑아볼게요.
그랬구나. 자, 좋습니다. 참 우리가 과거와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장통을 겪어야 하나 봐요. 네. 또 내가 처음 겪는 부분들이 또 많겠죠. 내가 완전 좀 전환점을 맞이한다거나 완전하게 삶을 다르게 꾸려가거나 이제껏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그런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며 뭔가 좀 겁도 나고 자잘자잘한 이슈들의 상처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 좀 묻어내지실 필요가 있대요. 자, 직업적, 커리어적인 측면의 3 소즈가 나왔습니다. 3번 소즈는요, 마상 입을 때 좀 많이 나와요. 마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좀 신경을 쓰고 헌신하고 잘하고자 했고 인정받고자 했는데 이걸 안 알아주네, 몰라주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그럴 때 나오거든요. 또는 어떤 애착과 연관도 있어요. 애착. 나는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그닥 나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이런 명예적인 부분, 어떤 자존심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런 자존심의 회복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겪는 소소한 어떤 성장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래요. 네, 어차피 여러분을 알아줄 사람은 알아준다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10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이건 새로운 것들을 뭔가 창출해내거나 뭐 수익을 뭐 증대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진 것들을 좀 잘 꾸려나가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9월에는 뭐 새롭게 투자를 늘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진 거 안에서 소소하게 재미를 보실 일이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좀 오른다던가. 근데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죠. 그쵸?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미를 보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는 가족 간에 좀 좋은 일이 일어난다던가, 누구 승진했대, 또는 누구 뭐 취업했대 하는 그런 소식. 어찌 보면은 그게 금전운이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일이 좀 잘 안 되고 막 풀리지 않으면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굳이 뭐 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더라도 그만큼 나와 연관된 누구라도 일이 잘 풀리면 그게 또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족적인 부분에 축하할 만한 일, 또는 좀 더 결속력을 다질 만한 일,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회사, 이런 것들에 좀 더 질적으로 탄탄해지고 향상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실 거래요. 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그냥 잘 관리할 거, 가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 요 정도로 팁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6번의 완즈가 주변 운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장소에 있어야 한대요. 네.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좀 우러러 봐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현재도 여러분이 회사나 뭐 같은 뭐 조직 내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꾸려왔던 협력 관계라던가 이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9월에도 이러한 좋은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중간에 아무리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얻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 또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만 생각하고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쵸?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어떤 결실도 없는 법이니까요. 너무 무리해서 나를 증명해내 보이고자 나에게 있지 않은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막 애쓰지 않으셔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10번의 펜타클은 유산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 유산이 다양한 유산이 있잖아요. 정신적, 정서적 유산도 있고, 또 뭐 타고난 재능이나 외모나
특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딱히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거 안에서 제대로 보여주거나 그걸 인정받는 게 좋은 시기거든요. 사실 그게 맞죠. 억지로 인정을 받고자 가면을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려면 나의 그 솔직한 면모를 싫어하는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아, 자, 우리 여러분. 이 두 장의 카드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이야기를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신경 써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덜 억울하겠죠. 그쵸? 그래서 너를 위해서 했지만 나를 위해서 했어 라고 정신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는 처음부터 나를 위한 최선의 행동과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는 카드가 왜 나왔냐면 이제는 너와 어울리는 장소에 너와 어울리는 모습으로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change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측하지 못한 변화 또는 모험을 즐길 때야. 이제 너를 좀 자유롭게 놔줘. 좀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좀 시야를 넓혀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6번의 완즈,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뭔가 나를 반기는 듯한 그런 자리로 가셔야 한다고요. 그게 승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인사이동으로 뭔가 다른 팀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좀 썩 와닿지 않은 그런 변화가 9월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타고난 우리 조상의 유산을 받은 그쵸? 우리 조상에게 받은 우리 뿌리가 준 진정한 타고난 능력과 매력과 재능은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자원은 뭐지? 또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면 내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그런 일은 뭐지? 또는 그런 수익처는 뭐지? 그런 방법은 뭐지? 등등등. 어쨌건 중심은 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원하는 자리,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자리, 길, 그 길로 나아가시길 9월에 꼭 조언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아예 새로 태어났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약간 좀 뻔뻔해져야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나를 옥죄고 있던 많은 상처들 또는 인정욕들, 그죠? 굳이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그 인정에 목마를까?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뻔뻔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